지난주 서울 강동구에서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67세 김순희 할머니가 아파트 현관 문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겨우 10cm 높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낙상으로 고관절이 부러졌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같은 날 같은 동네에 사시는 69세 박명숙 할머니도 넘어졌습니다. 시장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뎠죠. 하지만 이분은 손으로 난간을 잡아 중심을 잡았고 가벼운 타박상만 입으셨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김 할머니는 3년 전부터 허리가 아프다며 집에만 계셨습니다. 박 할머니는 매일 아침 20분씩 균형 운동을 해오셨죠. 오늘 이 영상에서 낙상을 질병으로 보는 최신 의학 관점과 생명을 구하는 균형 운동 3가지를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가 2025년 11월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이 매년 낙상을 경험합니다. 더 무서운 건 낙상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무려 30%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주 3회 이상 균형 운동을 한 노인은 낙상 발생률이 78% 감소했습니다. 낙상은 더 이상 불운이 아닙니다. 예방 가능한 질병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이영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2년 전 겨울 이 할머니는 빙판길에서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깁스를 하고 돌아왔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넘어질까봐 두려워서 외출을 줄였습니다. 집 안에서만 지내니 다리 근육이 빠지기 시작했죠. 6개월 후엔 화장실 가다가도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라며 병원에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주치의 선생님이 뼈 검사를 하고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골밀도가 심각하게 낮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또 넘어지면 대퇴골이 부러질 수 있어요. 할머니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고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물 치료와 함께 재활 운동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처음엔 겁이 났지만 전문 물리치료사의 도움으로 조심스럽게 첫 번째 균형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균형 운동은 한발서기입니다. 들으면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생명을 좌우하는 운동입니다. 이 할머니는 처음에 3초도 못 버텼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벽에 손을 대고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오른발을 살짝 들어보세요. 1초만 버티면 됩니다. 그렇게 1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엔 3초, 2주 후엔 5초, 한 달 후엔 10초를 버틸 수 있게 됐습니다. 신기한 건 한발서기 연습을 하니까 걸을 때 중심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거였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스포츠의학센터 김태훈 교수팀이 한발서기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60대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한발로 10초 이상 서지 못하는 사람은 5년 내 낙상 위험이 3.2배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발서기가 뇌 기능과도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교토대학 의학부 연구팀의 2024년 연구를 보면 한발서기를 20초 이상 못하는 노인은 뇌졸중과 치매 위험도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균형을 잡으려면 발바닥의 감각신경, 다리 근육, 귀 속 평형감각, 시각, 그리고 이 모든 걸 조율하는 뇌가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한발서기는 이 복잡한 시스템을 훈련시키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이영자 할머니는 3개월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을 잡지 않아도 됐고 버스에서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골밀도 검사에서도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정수철 할아버지는 다른 방식으로 낙상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이분은 당뇨병을 20년간 앓아오셨는데 3년 전부터 발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었습니다. 발바닥으로 바닥의 질감을 느끼지 못하니 걸을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화장실에 가다가 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날 이후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 재활의학과를 찾았고 그곳에서 두 번째 균형 운동인 뒤꿈치 발끝 걷기를 배웠습니다. 뒤꿈치 발끝 걷기는 마치 줄타기 하듯 일자로 걷는 운동입니다. 한쪽 발의 뒤꿈치가 다른 발의 발끝에 닿도록 걷는 거죠.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복도 벽을 따라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연습했습니다. 처음엔 세 걸음도 못 갔어요. 자꾸 옆으로 비틀거렸죠. 그런데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천천히 시선은 앞을 보세요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2주 정도 지나자 5걸음, 한 달 후엔 10걸음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 걸을 때도 발을 더 의식하게 되고 보폭이 일정해졌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연구에 따르면 뒤꿈치, 발끝 걷기를 하루 5분씩 8주간 실시한 노인은 보행 안정성이 평균 43% 향상됐습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의 균형 감각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이 운동이 효과적인 이유는 발목과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이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6개월간 꾸준히 연습한 결과 밤에도 자신 있게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엔 발이 어디에 닿는지도 모르고 걸었는데 이제는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게 달라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73세 최명자 할머니는 또 다른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이분은 어지럼증이 심했습니다. 갑자기 일어설 때마다 눈앞이 핑 돌았죠. 처음엔 빈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비인후과를 찾아가니 전정기관 기능이 약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귀 속에 있는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으로는 근본 치료가 안 됩니다. 균형 운동으로 전정기관을 자극해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최 할머니가 배운 세 번째 균형 운동은 눈 감고 한 발 서기입니다. 앞에서 배운 한 발 서기보다 훨씬 어려운 고급 동작입니다. 처음엔 눈을 감는 순간 바로 비틀거렸습니다. 시각 정보가 차단되니 귀의 평형 감각과 발바닥 감각만으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물리치료사가 단계별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눈 뜨고 한 발로 30초 서는 연습부터 하세요. 그 다음엔 눈을 반쯤 감고 마지막에 완전히 감는 거예요. 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이 운동을 했습니다. 넘어질까봐 침대 옆에서 연습했죠. 처음엔 눈 감고 1초도 못 버텼지만 한 달 후엔 5초, 3개월 후엔 15초를 버틸 수 있게 됐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어지럼증이 확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고개를 돌릴 때도 예전처럼 핑 돌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안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라는 게 할머니의 표현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의 2025년 연구 결과를 보면 눈 감고 균형 운동을 12주간 실시한 노인은 전정기능 검사에서 평균 38% 향상된 점수를 받았습니다. 왜 눈을 감으면 더 효과적일까요? 평소 우리는 균형의 70%를 시각에 의존합니다. 눈을 감으면 귀의 평형 감각과 발바닥의 고유 감각을 강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훈련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균형 운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운동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추가 관리법이 있습니다. 첫째, 비타민 D입니다.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노인은 근력이 약하고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20 이하면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90%가 비타민 D 부족입니다. 햇빛을 쬐는 시간이 짧고 식사로 섭취하는 양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15분 이상 햇빛을 쬐거나
의사와 상담 후 영양제를 복용하세요. 둘째, 하체 근력입니다. 균형 운동만큼 중요한 게 근력입니다. 강북 삼성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연구를 보면 허벅지 근육량이 적은 노인은 균형 운동 효과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30회씩만 해도 하체 근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력과 균형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셋째, 신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편하다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십니다. 이게 낙상의 주범입니다. 대한족부족 관절학회 조사에 따르면 집안 낙상의 40%가 슬리퍼 때문입니다. 발 뒤꿈치가 고정되고 밑창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으세요. 신발 끈이 불편하면 벨크로 방식도 좋습니다. 신발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낙상 위험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집안 환경입니다. 질병관리청이 2025년 10월 발표한 노인 낙상 실태 조사를 보면 낙상의 70%가 집 안에서 발생합니다. 문턱을 없애거나 경사로를 설치하세요. 화장실 벽에 손잡이를 달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야 합니다. 밤에는 센서 등을 켜두세요. 조명 하나가 생명을 구합니다. 다섯째, 약물 점검입니다. 혈압약, 수면제, 신경안정제 중 일부는 어지럼증을 유발합니다. 한양대병원 약물과 연구에 따르면 5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는 노인은 낙상 위험이 1.8배 높습니다. 정기적으로 주치의와 상담해서 약을 점검하세요. 같은 효과를 내면서 부작용이 적은 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약 때문에 넘어진다면 그건 의료사고입니다. 여섯째, 시력 검사입니다. 백내장이나 녹내장으로 시력이 나빠지면 장애물을 보지 못해 넘어집니다. 대한안과학회 권고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75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안경을 새로 맞추고 나서 낙상 위험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니까 걸을 때 자신감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3가지 균형 운동과 6가지 관리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낙상 후 대처법입니다. 만약 넘어졌을 때 절대 급하게 일어서면 안 됩니다. 일산병원 응급의학과 매뉴얼을 보면 부상 부위를 확인하지 않고 일어서다가 2차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잠시 호흡을 고르고 통증 부위를 확인하세요. 움직일 수 있으면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워서 4발로 기어가서 의자나 침대를 잡고 일어나세요. 혼자 일어날 수 없으면 119에 연락하세요. 무리해서 일어나려다 골절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게 생명줄입니다. 고관절이나 허리를 다쳤을 때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119를 기다리세요. 잘못 움직이면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이영자 할머니, 정수철 할아버지, 최명자 할머니 3분 모두 지금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매일 20분씩 균형 운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11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균형 운동을 6개월 이상 꾸준히 한 노인은 낙상으로 인한 병원 입원율이 81% 감소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낙상 예방 교실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 물리치료사가 일주일에 2회 개인별 맞춤 운동을 지도합니다. 건강보험 혜택도 확대됐습니다. 낙상 위험이 높은 어르신은 가정의 안전 손잡이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오늘 소개한 3가지 균형 운동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한 발 서기는 양치하면서, 뒤꿈치 발끝 걷기는 폭도 걸으면서, 눈 감고 한 발 서기는 잠들기 전 침대 옆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나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낙상은 예방 가능한 질병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20분만 투자하면 80세에도 90세에도 씩씩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낙상 걱정으로 고민하시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100세까지 넘어지지 않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